반갑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라면 뭐든지 잡담은 오토모톡. 오늘 그 첫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해보고 싶은 얘기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자동차 전장품이란 용어에 대한 얘기예요. 자동차 전장품, 차 살 때 알아서 뭐가 좋길래 이걸 알아야 하나, 이런 중요성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말은 일상생활에서 안 써서 그렇지 차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예요. 근데 우리가 핸드폰이나 TV, 컴퓨터 같은 거 살 때는 나노 단위로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구매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에 반해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구매하는 이 자동차 살 때, 이때는 전 기능을 정작 다 알고 사긴 힘들어요. 하물며 이 전장품이란 물건이 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두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전장품이란 용어는 알아야 되는 그 중요도에 비해 가지고는 일상에선 사용되지 않는 용어니까 익숙함에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정답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장품이란 용어가 왜 차 살 때 도움이 될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잡담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이 전장품이 뭔지 간단한 용어 정리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전장품은 전기장치를 뜻하는 자동차 업계 용어로, 집에서 사용하시는 이 가전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자동차 업계의 기술적인 명칭으로 적용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용어만 생소할 뿐이지 가전을 살 때처럼 이 전장 기능도 꼼꼼히 할수록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전장 분야라는 게 갑자기 새로 생긴 산업은 아니고 모든 대기업들이 주력 산업이라고 나섰던 분야예요. 최근에 5년 정도 유명했던 기사만 알려봐드리면, 전장 산업 관련된 기사가 대표적으로 삼성의 하만 인수, 애플카의 전장 산업으로의 진입, LG전자의 많은 인력들의 자동차 사업으로의 이동, 이런 기사에서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벤트들이 사실은 있었고, 전자제품이라는 걸 만든다는 대기업들은 사실 이 자동차 사업에 진입해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은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각광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생각보다 자동차 산업의 안전규제선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 이 기업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왔고 이제 그 빛을 조금씩 보는 거지.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된다는 거잖아. 대기업이 전장 사업을 잡아먹을 준비가 끝났다는 거야. 배경은 대충 그렇고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고. 그럼 구매자는 이 전장품이란 용어를 들었을 때 이득이 될 게 뭐가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차를 사려고 자동차 전시장에 갔다고 해봐. 사실 가격표에 써있는 대부분의 기능은 전장이야.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전장 기능을 알아서 손해볼 일이 전혀 없지. 정확하게는 모르면 안 쓰는 거긴 하지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과정 중에 썩 달갑지 않은 녀석들도 있었어. 대표적으로 새롭게 한답시고 만들었던 버튼식 기어. 초창기에 이거 커뮤니티에서 전진 누르면 후진한다고 아주 쌩 난리였거든. 대표적으로 기어 분야만 예시로 든 거기는 한데, 물론 왜 이런 걸 신기술이라고 만드나 싶은 기술들, 물론 있지만서도 전장품이 발전이 멈추지 않는 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로 전기차 산업이 발전한다는 거. 아이오닉5의 V12 기술처럼 그 유효 전력을 이용해서 외부 활동 즐기거나, 아니면은 전자기술을 이용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의 발전처럼 전기차 발전에 연계돼서 전자 관련 사업이 확장된다는 점. 자연스럽게 전기장치 기술들이 발전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지 않았나 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 둘째로는 고객이 원하는 기능이 다양해진다는 점. 전장화라는 거는 쉽게 표현해가지고 이 전장품이라고 하는 이런 미니 컴퓨터를 차 안에다가 계속해서 우겨넣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서,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을 모두 집어넣으려면 사실 이 미니 컴퓨터를 발전시키는 게 제일 유용한 방법이야. 컴퓨터 개수를 계속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능의 고도화를 서두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공간적인 한계가 좀 있지. 두 번째랑 이유가 좀 비슷하기는 한데, 모든 신기능을 옛날 스타일처럼 버튼 하나에 한 가지 기능만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어, 원하는 걸. 대시보드가 진짜 키보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인 좀 심플한 인테리어 디자인과 한 공간에 여러 기능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추세를 맞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사실 난 좀 걱정이 되는 게, 자동차는 어떤 특정 연령층만 하는 게 아니잖아. 기술의 발전이 좋기는 한데 기존의 방식을 애용하던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는 좀 묵살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근데 이런 기성 운전자들의 모든 요구를 100% 수용해줄 수도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뀌는 전장 기술들이 내 평소 운전 습관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런 걸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은 전장품의 의미와 이런 중요성을 미리 알리면 과연 구매자들에게 좋을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게 있을까? 뭐 아까 이야기처럼 변화에 대한 걱정도 있기는 한데 요건 좀 제껴놓고, 사실 이 채널에서는 쉽게 푸는 차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썰 풀기 좋은 얘기? 그렇지, 썰 풀기 좋은, 이야기하기 좋은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출시된 차들을 보고 나름 품평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 적어도 좋아 보여서 샀는데 막상 사놓고 쓰지도 않거나 몰라서 안 샀는데 후회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알수록 이득 보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담아보고 싶네요. 오늘 이야기 즐거우시고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한 개 더 이득 보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